1998년 11월 27일 금요일 밤 11시 42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던 그날 밤, 한 여성이 회식이 끝난 후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작은 핸드백을 든 그녀는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로 가주세요. 확정된 택시 호출 기록에 따르면 그 택시는 오후 11시 38분에 배차되었고 오후 11시 42분에 승객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그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가명으로 이수진이라고 하겠습니다. 32살, 광고회사 과장, 이혼 여성. 그날 밤 이후 수진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20분간의 승차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못한 사건입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보게 될 이야기, 미스토리박스에서 전하는 1998년의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실제 사건의 일부에서 영감을 받았으나 모든 등장인물과 사건의 전개는 창작된 허구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앞으로도 현실과 허구가 뒤섞인 깊은 여운의 미스터리 이야기들을 매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998년 11월 한 여성이 택시에서 사라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1998년 11월 27일 금요일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후 6시 30분 이수진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광고회사의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회사 동료 박민호의 진술에 따르면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고 회식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회식 장소는 역삼역 근처의 한 고깃집이었고 총 12명의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오후 8시 15분경 수진은 동료들과 함께 2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이 역시 확정된 행적입니다. 노래방 주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오후 10시 30분경까지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후 10시 35분 회식이 끝나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수진은 동료 2명과 함께 노래방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역삼역 부근에서 각자 택시를 잡기로 했습니다. 오후 10시 50분경 동료 김영희는 수진과 함께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김영희의 진술에 따르면 수진은 오늘 피곤하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추정컨대 수진은 당시 술에 약간 취한 상태였지만 정신은 또렷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11시 10분 김영희가 먼저 택시를 잡아 떠났습니다. 확정된 사실로 수진은 혼자 남아 계속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당시는 금요일 밤이라 택시 잡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오후 11시 28분 수진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기록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콜택시를 불렀고 배차 예정 시간은 약 10분 후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후 11시 38분 배차된 택시가 수진이 기다리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택시 회사의 배차 기록으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오후 11시 42분 수진은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택시 기사의 이름은 최동철이었고 당시 54세였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택시 기사였습니다. 최동철의 진술에 따르면 수진은 뒷좌석에 앉으며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정문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목적지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약 20분에서 25분이었습니다. 추정컨대 수진은 당시 피곤한 상태였고
택시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후 11시 45분, 택시는 역삼동을 출발해 강남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확정된 경로는 역삼역, 강남역, 신논현역, 논현역 방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후 11시 52분, 택시는 논현동 사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인근 CCTV로 확정되었습니다. 화면 속 택시 뒷좌석에는 수진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11월 28일 토요일 오전 0시 08분, 택시는 한남대교 북단을 통과했습니다. 이 역시 CCTV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으로 가려면 한남대교가 아니라 명동대교나 잠실대교를 이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였습니다. 추정컨대 택시 기사가 길을 잘못 들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다른 경로를 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오전 0시 18분, 택시는 이태원동 일대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목격자 진술로 추정된 사실입니다. 이태원 한 클럽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정태훈이라는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그 시각에 검은색 택시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택시가 수진이 탄 택시인지는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0시 30분 이후 택시의 행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어떤 CCTV에도 그 어떤 목격자의 기억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1월 28일 토요일 오전 8시 20분, 수진의 어머니 이정숙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추정컨대 전원이 꺼져 있었거나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정숙은 처음에는 딸이 피곤해서 늦잠을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정숙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40분, 불안해진 정숙은 딸의 직장 동료 김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영희는 확정적으로 어제 밤 11시 10분경 수진 언니와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진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숙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오후 1시 15분, 정숙은 수진의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물어본 결과 수진은 어젯밤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이정숙은 송파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오후 4시, 경찰은 수진이 탔던 택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회사에 연락해 배차 기록을 확인한 결과 수진을 태운 택시의 차량 번호와 기사의 신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오후 5시 20분, 경찰은 택시 기사 최동철을 소환했습니다. 최동철은 확정적으로 수진을 태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이상했습니다. 최동철은 손님을 목적지인 잠실동 아파트 정문에 내려드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파트 경비원의 진술과 모순되었습니다. 경비원은 확정적으로 그날 밤 그런 택시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입구 CCTV를 확인한 결과 11월 27일 오후 11시부터 28일 오전 2시 사이에 수진이 탄 택시와 일치하는 차량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추정컨대 최동철의 진술은 거짓이었거나 그가 다른 장소에 수진을 내려주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후 7시, 경찰은 최동철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며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추정컨대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오후 9시 30분, 경찰은 최동철의 택시를 압수해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확정된 결과로 택시 뒷좌석에서 여성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그것은 수진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월 29일 일요일 오전 10시, 경찰은 택시의 운행 기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당시 택시에는 GPS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지만 미터기 기록과 CCTV 영상을 종합해 대략적인 이동 경로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택시는 역삼동을 출발해 논현동, 한남대교, 이태원동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경로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추정컨대 택시는 이태원에서 용산구 방면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경찰은 최동철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최동철은 손님이 도중에 목적지를 변경했다고 새로운 진술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수진은 이태원 부근에서 잠깐 이쪽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했고, 그는 손님의 요청대로 경로를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정에 불과했고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후 5시, 경찰은 이태원 일대를 집중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정된 수색 범위는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반경 2km였습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 약 50명이 투입되어 골목길, 클럽, 술집, 호텔 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첫날 수색은 일단락되었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아침,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간지가 회식 후 택시 탑승한 여성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오후가 되자 방송사들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추정컨대 경찰 내부에서 정보가 흘러나갔거나 수진의 회사 동료 중 누군가가 언론에 제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사건은 급속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오전 10시,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현재 택시 기사를 중심으로 수사 중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견장에는 수진의 어머니 이정숙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수진아, 엄마야, 어디 있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 장면은 저녁 뉴스의 톱으로 방송되었고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후 2시, 수진이 다니던 광고회사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회사 측은 수진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대표 강석훈은 수진은 우리 회사의 소중한 가족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녀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4시, 회사 직원들은 역삼동과 이태원 일대에 수진의 실종 전단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추정컨대 수백 장의 전단지가 배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일 화요일, 경찰은 택시 기사 최동철을 정식으로 참고인에서 피해자로 전환했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고 알리바이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 최동철은 다시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그는 또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손님이 이태원에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수진은 이태원의 한 클럽 앞에서 내려달라고 했고 그는 요금을 받고 손님을 내려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술 역시 의심스러웠습니다. 추정컨대 수진이 혼자 심야에 이태원 클럽에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수진은 평소 클럽이나 유흥업소를 거의 가지 않았고 그날도 피곤해하며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경찰은 최동철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경찰은 최동철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최동철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추정컨대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후 3시, 경찰은 최동철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확정된 결과로 그의 집에서는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물건도 의심스러운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동철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과거 운행 기록을 조회한 결과 그는 종종 정해진 경로를 이탈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추정컨대 그는 미터기를 돌리기 위해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는 일이 잦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2일 수요일,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이태원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상우라는 남성이 경찰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11월 27일 밤 자정 무렵 자신의 술집 앞에서 젊은 여성이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상우에 따르면 그 여성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약간 비틀거리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즉시 김상우를 조사했습니다. 김상우는 확정적으로 그 여성이 술집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성이 택시에서 내린 후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상우에게 수진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추정컨대 그가 본 여성이 수진일 가능성이 있었지만 밤이었고 거리도 있어서 명확한 식별은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즉시 김상우의 술집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확정된 수색 범위는 술집을 중심으로 반경 500m였습니다. 오후 내내 계속된 수색에도 불구하고 수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경찰은 인근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상우의 술집 근처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추정컨대 1998년 당시에는 CCTV가 지금만큼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12월 3일 목요일, 수진의 가족들은 독자적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정숙과 수진의 오빠 이동욱은 이태원 일대를 직접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수진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 보셨나요? 우리 딸이에요. 여동생이에요. 제발 좀 봐주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그들은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맸지만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 이정숙은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착한 아이예요.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일했고 집에서도 효녀였어요. 확정된 것은 우리 딸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 딸을 해쳤을 거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딸을 돌려주세요. 이 인터뷰는 저녁 뉴스에 방송되었고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12월 5일 토요일, 실종 일주일이 되는 날, 대규모 수색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를 합쳐 약 200명이 이태원과 용산구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확정된 수색 지역은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반경 5km였습니다. 주택가, 상가, 공사장, 폐건물, 공원까지 모든 곳이 수색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계속된 수색에도 불구하고 수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경찰은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사 책임자는 현재까지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추정컨대 경찰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7일 월요일, 수진의 회사 동료들은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약 50명의 직원이 역삼동 사무실 앞에 모여 수진의 무사귀환을 기원했습니다. 그들은 촛불을 켜고 수진의 사진을 들고 묵념했습니다. 동료 박민호는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우리 팀의 핵심이었어요. 일도 잘했고 성격도 좋았어요. 확정된 것은 그녀가 우리 곁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망이에요. 12월 10일 목요일,
경찰은 택시 기사 최동철을 형식적인 구속 영장 없이 계속 조사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여전히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추정컨대 그는 수진을 어딘가에 내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그를 구속할 수 없었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 사건 발생 18일째,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공사장에서 수진의 핸드백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발견이었습니다. 공사장 인부 조성민이 작업 중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검은색 가죽 핸드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수진의 신분증, 신용카드, 립스틱, 손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확정된 사실로 이것들은 모두 수진의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핸드백 안에 있어야 할 휴대전화와 지갑이 없었던 것입니다. 추정컨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귀중품만 빼 가구 핸드백을 버렸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핸드백을 회수해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핸드백에서는 수진의 지문과 함께 미확인 지문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그 지문들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추정컨대 범인은 전과 기록이 없는 인물이거나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핸드백이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한남동 공사장은 이태원에서 약 2km 떨어진 곳이었고 당시 재개발이 진행 중이던 지역이었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주변을 집중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정된 수색 범위는 공사장을 중심으로 반경 1km였습니다. 오후 내내 계속된 수색에서 또 다른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골목길 쓰레기통에서 수진의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코트가 발견된 것입니다. 코트 안쪽 라벨에는 수진이 즐겨 찾던 브랜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코트를 회수했습니다. 확정된 분석 결과 코트에서는 수진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영수증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태원의 한 편의점 영수증이었고 날짜는 11월 27일, 시각은 오후 11시 58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추정컨대 수진은 택시에서 내린 후 편의점에 들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8시, 경찰은 해당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편의점 주인 박철수는 확정적으로 11월 27일 밤 그 시각에 젊은 여성 손님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 여성은 생수 한 병과 껌을 구매했고 약간 취한 듯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박철수에게 수진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손님과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편의점의 방범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사실로 그 편의점에는 당시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추정컨대 1998년 당시 소규모 편의점에는 카메라가 없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경찰은 편의점 주변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편의점 건너편 술집 종업원 최미경이라는 여성이 경찰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최미경은 확정적으로 11월 27일 밤 12시경 편의점 앞에서 한 여성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여성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대화 내용은 들을 수 없었고 남성의 인상착의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추정컨대 그 여성이 수진이었고
그 남성이 사건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최미경의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미경의 기억을 토대로 제작된 몽타주에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그 남성은 평범한 인상이었고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몽타주를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12월 18일 금요일 몽타주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오인이거나 관련 없는 정보였습니다. 오후 3시 한 제보자가 경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남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진수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몽타주의 남성이 최근 이 동네에서 본 사람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수에 따르면 그 남성은 11월 말경 한남동 일대를 배회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상해 보여서 기억에 남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김진수와 함께 한남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그 남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추정컨대 그 남성은 이미 그 지역을 떠났거나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2월 20일 일요일 경찰은 다시 택시 기사 최동철을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점 영수증과 새로운 목격 정보를 바탕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경찰은 최동철에게 손님을 정확히 어디에 내려줬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최동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새로운 진술을 했습니다. 손님이 이태원 편의점 앞에서 내려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 진술과 달랐습니다. 추정컨대 최동철은 처음부터 정확한 하차 지점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왜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최동철은 기억이 혼란스러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최동철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었고 이것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12월 22일 화요일 경찰은 최동철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확정된 기록에 따르면 그는 11월 27일 밤 11시부터 28일 새벽 1시 사이에 세 차례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오후 11시 35분, 두 번째는 자정 12시 15분, 세 번째는 오전 0시 48분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전화번호의 주인을 추적했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그 번호는 최동철의 친구 이창호라는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창호를 소환했습니다. 이창호는 47세 남성으로 한남동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정된 사실로 그와 최동철은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이창호는 11월 27일 밤 최동철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별것 아닌 일상적인 대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창호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정컨대 심야에 세 차례나 통화했다는 것은 뭔가 긴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이창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이창호는 11월 27일 밤 11시부터 28일 새벽 2시까지 혼자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증인이 없었습니다. 12월 24일 목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경찰은 이창호의 사무실과 자택을 동시에 수색했습니다. 확정된 결과로 사무실에서는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택 지하 창고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성용 구두 한 켤레였습니다. 그 구두는 수진이 실종 당일 신고 있던 것과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구두를 압수했습니다. 구두에 대한 정밀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정된 결과 구두 안쪽에서 수진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수진은 분명히 이창호와 접촉했습니다. 경찰은 이창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후 6시 이창호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2월 25일 금요일 크리스마스, 이창호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어떻게 수진의 구두를 갖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창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최동철이 줬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최동철은 11월 28일 새벽 이창호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했고, 이창호는 친구를 돕기 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창호의 진술이 계속되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최동철은 한남동의 한 골목에서 그를 만났고 이것 좀 처리해달라 여 가방 하나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가방 안에는 여성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고 구두도 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창호는 친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추정컨대 이창호는 최동철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심지어 공범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12월 26일 토요일, 경찰은 최동철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창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강도 높은 신문이었습니다. 최동철은 오랫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일부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정된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수진을 이태원 편의점 앞에 내려준 것이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진이 내리려고 할 때 핸드백을 택시 안에 두고 내렸고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최동철은 핸드백을 돌려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후였고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추정컨대 그는 핸드백 안에 귀중품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그렇다면 왜 핸드백을 이창호에게 줬는지 물었습니다. 최동철은 당황해서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핸드백이 발견된 곳은 한남동 공사장이었고 구두는 이창호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추정컨대 최동철과 이창호는 수진의 물건을 나눠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수진은 어디에 있는가? 였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계속해서 물었지만 그들은 수진의 행방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28일 월요일, 경찰은 이태원 편의점 주변을 다시 한번 정밀 수색했습니다. 확정된 수색 범위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반경 3km였습니다. 수백 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골목길, 빈집, 주차장, 공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추정컨대 만약 최동철과 이창호가 수진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들은 매우 치밀하게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2월 30일 수요일, 검찰은 최동철과 이창호를 절도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확정된 혐의는 수진의 물건을 훔치고 은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실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추정컨대 그들이 더 큰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진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999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사라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최동철과 이창호는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그들이 수진의 물건을 훔치고 은닉한 범죄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수진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가족들은 여전히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매일 아침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어디 있든 무사하게 지켜주세요. 확정된 것은 그녀의 믿음과 희망이었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 희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동욱은 사설 탐정을 계속 고용해 수진을 찾았습니다. 그는 전국의 병원, 쉼터, 복지시설에 연락하며 혹시 신원불명의 여성이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3월, 최동철과 이창호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정된 혐의는 절도, 증거인멸, 그리고 업무상 배임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수진의 실종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추정에 근거한 주장만으로는 살인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5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동철은 징역 3년, 이창호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진의 가족들은 판결에 분노했습니다. 이정숙은 법정에서 외쳤습니다. 고작 3년이에요. 우리 딸을 돌려주세요. 딸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세요. 확정된 것은 법의 한계였습니다. 추정만으로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최동철과 이창호는 끝까지 수진의 행방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나오지 않는 한 수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2000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었지만 수진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식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은 실종자 가족 모임에 나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확정된 것은 그들 모두가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이 평생 계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2002년 최동철이 출소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동욱은 최동철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동생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세요. 당신에게 빌겠습니다. 제발요. 확정된 것은 이동욱의 절박함이었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최동철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모른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04년 이창호도 출소했습니다. 그 역시 침묵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계속 주시했지만 그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2005년, 2010년, 2015년 수진의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점점 늙어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딸의 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수진이 입던 옷, 수진이 읽던 책, 수진이 쓰던 화장품, 모든 것이 1998년 11월 27일 그대로였습니다. 확정된 것은 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딸이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기를 바라는 희망이었습니다. 2018년 수진 실종 20년이 되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이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확정된 사실들과 추정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명확히 구분하며 진실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수백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오인이거나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최동철이 사망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확정된 것은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비밀이 그와 함께 묻혔다는 것입니다. 이창호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추정컨대 그는 평생 그 비밀을 간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현재 수진이 사라진 지 27년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지금은 59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정숙은 80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그녀의 사랑과 그리움입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죽는 날까지 딸을 기다릴 것이라는 슬픈 현실입니다. 최근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스터리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추정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진이 택시에서 내린 후 우발적인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최동철과 이창호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경찰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건의 재수사를 검토했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당시 회수했던 물증들을 최신 DNA 분석 기법으로 재검사하기로 했습니다. 핸드백, 코트, 구두에서 채취한 미확인 DNA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추정컨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물증들이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었고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회사 동료들은 지금도 그녀를 기억합니다. 확정된 것으로 그들은 매년 11월 27일이면 모여 수진을 추모합니다. 동료 박민호는 말합니다. 수진 씨는 우리에게 항상 웃음을 주던 사람이었어요. 확정된 것은 그녀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이태원의 그 편의점은 이제 다른 가게로 바뀌었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그곳은 2010년에 철거되어 재건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수진을 기억합니다. 추정컨대 그곳은 수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이기에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동 공사장도 이제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변했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그곳에서 수진의 핸드백이 발견되었던 자리는 지금 누군가의 거실이 되었습니다. 추정컨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땅 밑에 묻힌 비밀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수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곳은 여전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확정된 것으로 많은 기사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고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추정컨대 이 사건은 택시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택시 내부 CCTV 설치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1998년 당시에는 택시 내부에 카메라가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택시가 블랙박스와 내부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그녀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먼저 가면 안 되는데, 너를 기다려야 하는데, 추정컨대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딸을 부를 것입니다. 이동욱은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여전히 동생을 잊지 못합니다. 확정된 것으로 그는 자신의 딸에게 수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이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 이모는 아주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단다. 언젠가 이모가 돌아올 거야. 추정컨대 그는 동생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1998년 11월 27일 밤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수진이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편의점 앞에서 누군가를 만났고
그 후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수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998년 11월 27일 회식 후 택시를 탄 한 여성.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여성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택시 안에서, 거리에서, 심야에 일어나는 일들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확정된 사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려줍니다. 수지는 택시를 탔고 이태원에서 내렸으며 편의점에 들렀고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물건들은 여기저기 흩어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확정된 것으로 여성들은 심야에 혼자 이동할 때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추정컨대 수진도 그런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택시 안전장치, 귀가 동행 서비스, 긴급 신고 앱 등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책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확정된 것으로 택시 기사 최동철은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추정컨대 그는 그 책임을 저버렸고 그 결과 한 여성의 인생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맡은 역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침묵의 공포를 보여줍니다. 확정된 것으로 최동철과 이창호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추정컨대 그들의 침묵이 수진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침묵은 때로 범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족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확정된 것으로 이정숙과 이동욱은 27년 동안 수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추정컨대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의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확정된 것으로 법은 증거가 없으면 사람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추정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의인가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인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인가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간의 잔인함을 가르쳐 줍니다. 확정된 것으로 27년이 지났습니다. 추정컨대 수진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진실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확정된 것과 추정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추정만으로도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정된 증거를 기다리는 동안 추정 가능한 진실을 탐구해야 합니다. 실종은 죽음보다 잔인합니다. 확정할 수 없기에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추정만 할 수 있기에 더욱 괴롭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98년의 그날 밤, 수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추정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1998년 회식 후 택시 탑승 여성 실종 사건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정숙의 기다림 속에서, 이동욱의 그리움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이 이야기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1998년 11월 27일 밤 11시 42분 이수진이라는 32살 여성이 택시에 탑승했다는 사실입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이태원에서 누군가를 만났고 그 후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7년이 지난 지금도 수진의 방은 그대로입니다. 옷장 속의 옷들,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 책장의 책들, 모든 것이 그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추정컨대 이정숙은 딸이 언젠가 돌아와 엄마, 나 왔어라고 말할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택시들은 여전히 서울의 거리를 달립니다. 확정된 것으로 지금은 모든 택시에 블랙박스와 내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정컨대 수진의 희생이 다른 여성들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진의 부재를 메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리에서 50대 후반의 여성을 만난다면 잠시 그녀를 살펴보세요. 혹시 그녀가 수진일지도 모릅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1998년 11월 27일 밤 이태원 일대에서 무언가를 목격했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경찰에 제보해 주세요. 추정컨대 그 작은 정보가 27년 묵은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그들의 고통과 사랑뿐입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평생 그렇게 기다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수진, 1998년 11월 27일 실종. 당시 32살, 키 162cm, 검은색 코트, 회색 스웨터, 청바지 착용. 만약 당신이 이 여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송파경찰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정컨대 그녀는 어딘가에서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최동철과 이창호. 확정된 것은 그들이 수진의 물건을 훔치고 은닉한 범죄자라는 사실입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더 큰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동철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이창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혹시 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제발 진실을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확정된 죄책감보다 추정 가능한 구원이 더 나을 것입니다. 1998년 11월 27일,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은 그저 주말을 앞둔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추정컨대 수진에게도 그날은 평범한 회식 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몽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범함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확정된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안전이 얼마나 귀중한지입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전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을 조심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27년 9861일 23만 6664시간 1419만 9840분. 확정된 것은 수진이 사라진 이후 흐른 시간입니다. 추정할 수 없는 것은 그 시간 동안 수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질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스토리 BOX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겠습니다. 확정과 추정 사이에서, 진실과 미스터리 사이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갑니다.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정된 것은 이것이 창작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현실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구와 현실의 경계 어딘가에서 우리는 진실을 찾아갑니다. 본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창작 콘텐츠이며 등장하는 인물, 장소, 사건은 모두 허구로 특정 단체, 종교, 인물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허구라고 해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까지 허구인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사실로 실제로 매년 수많은 여성들이 실종됩니다. 추정컨대 그들 중 많은 수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수진아, 어디에 있든 건강하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추정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희망합니다. 언젠가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종자 가족들에게 확정된 것은 당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당신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1998년 11월 27일 그날의 비는 차가웠을 것입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추정해 봅니다. 빗방울이 택시 창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추정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찾을 것입니다. 택시 안에서 수진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는 것입니다. 혹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정숙은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딸이 평화롭게 쉬게 해주세요. 만약 살아있다면 무사하게 해주세요. 만약 세상을 떠났다면 고통 없이 가게 해주세요. 확정된 것은 그녀의 기도입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가 들어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이동욱은 오늘도 검색합니다. 온라인에서 이수진 1998년 실종, 택시 실종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며 혹시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된 것은 그의 노력입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평생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심야에 택시를 타게 된다면 주의하세요. 확정된 것으로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추정컨대 그 중에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경계하세요. 가족에게 행선지를 알리세요. 차량 번호를 확인하세요. 당신의 안전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한다면 신고하세요. 확정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추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신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주변을 살펴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확정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추정만으로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1998년의 그 밤은 지나갔지만 그 밤의 비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확정된 과거, 추정되는 진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우리는 이 모든 것 사이에서 계속 질문합니다. 수진아, 잘 있거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평화롭기를. 그리고 기억해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확정된 사랑, 변하지 않는 그리움, 끝나지 않는 기다림. 그것이 우리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이상으로 1998년 회식 후 택시 탑승 여성 실종 사건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